북한이 러시아산 코로나19 백신을 들여와 접종을 시작했다고 이번 15일 아사히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구입한 백신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조선노동당 간부와 고위층을 대상으로 먼저 백신을 접종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또한 김정은 위원장의 접종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러시아산 코로나 백신의 안정성이 확인되지 않은 현 단계에서 김 위원장의 접종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이 수입한 것으로 알려진 러시아산 스푸트니크5는 백신 예방률이 91.4%에 달한다고 러시아 당국이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러시아 백신은 3상 임상시험이 끝나기도 전에 러시아 정부가 사용을 승인하는 등 여전히 안전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죠. 더구나 이에 앞서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코로나19 백신을 공급받았다는 주장 역시 제기된 바 있는데요. 이달 초 미국의 북한 전문가인 해리 카지아니스 미 국익연구소 한국 담당국장이 북한 당국이 김정은 위원장과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을 포함해 지도층을 대상으로 중국 정부로부터 공급받은 백신을 접종했다고 밝힌 것입니다. 세계 최대 백신 생산국인 중국이 북한의 최대 우방국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북한이 중국산 백신을 구입했을 가능성은 높은 상황이죠. 물론 중국에서는 현재 최소 서너 개의 백신이 개발 중이기 때문에 북한에 공급된 백신이 어떤 종류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러한 소식이 잇따라 보도되자 정작 러시아와 중국은 북한의 백신 공급 사실을 부인했는데요. 먼저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관은 최근 몇 개월 동안 북한 국경이 완전히 폐쇄돼 있었기 때문에 러시아산 백신이나 다른 나라 백신이 북한의 국경을 통과했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중국 외교부 역시 브리핑을 통해 백신 북한 공급설에 대해 처음 듣는 일이라는 반응을 보였죠. 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을 포함한 북한 백두혈통 일가의 신변에 관한 노출을 꺼리는 북한 정권의 특성상 실제로 백신을 들여왔다고 하더라도 중국이나 러시아 당국에 백신 공급 사실을 비공개로 해달라고 요청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욱이 북한이 코로나19 백신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정황은 다른 곳에서도 감지되었는데요. 바로 전 세계적으로 악명 높은 북한 해커들이 백신 개발사를 해킹해 백신 정보를 훔치려 했다는 것입니다. 최근 자유아시아 방송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해온 영국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의 시스템에 북한 해커들이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해커들은 헤드헌터로 위장해 아스트라제네카 직원들에게 거짓으로 취업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를 통해 아스트라제네카 측 서버에 악성 코드를 심으려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북한의 바람과 달리 이 해킹 시도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북한의 코로나19 백신 확보 노력이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방증으로 볼 수 있죠. 한편 김정은 위원장의 백신 접종 여부에 대해서는 여전히 베일에 쌓여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긴급하게 백신을 확보하려는 이유에 대해 여러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김정은 위원장의 신변에 이상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북한 내에서 확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북한은 지난 2014년 서아프리카 지역에서 에볼라 바이러스가 발생하자 지금과 같이 국경을 4개월 동안 폐쇄한 바 있습니다. 이때도 북한은 외국인 관광객의 입국을 전면 차단하고 외교관과 국제기구 근무자를 포함해 사업 목적의 방북자들도 북한 입국 시 21일간의 격리 조치를 시행했는데요. 당시 에볼라 바이러스는 아시아 지역으로 확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강력한 차단 조치를 취한 것이죠. 심지어 김영남과 최룡해 등 북한의 고위 간부들도 해외 출장에서 돌아오면 21일간 격리 기간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이들이 김정은 위원장과 직접 접촉하는 인물인 만큼 김 위원장에게 바이러스가 옮겨갈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북한이 해킹을 통해서라도 코로나19의 백신 정보를 얻으려고 하는 이유는 어떻게든 김정은 위원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게다가 최근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지나치게 뚱뚱해진 체형 탓에 비만과 당뇨, 고혈압 등 지병을 앓고 있을 것이라는 추측이 잇따라 나왔기 때문에 만약 김정은 위원장이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고위험군에 속할 수밖에 없는데요. 실제로 코로나19 유행 이전에도 김 위원장의 건강 문제는 계속해서 거론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올해 초 북한 전문 매체가 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을 제기하자 미국 CNN 방송을 비롯한 전 세계 매체가 이를 집중 보도하기도 했죠. 당시 미국 정부 역시 김 위원장의 건강 관련 정보를 주시하고 있다고 밝힐 정도였는데요. 심지어 중국이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에 대해 조언하기 위해 의료 전문가들을 포함한 대표단을 북한에 파견했다거나 김 위원장이 중국 공산당의 의전을 받으며 베이징으로 가 수술을 받았다는 소식까지 나올 정도로 김 위원장의 건강은 한반도 주변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의 주요 뉴스가 됐습니다. 이렇게 김 위원장이 권력을 잡은 이후 계속해서 건강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거론되자 김 위원장은 중국과 베트남 등 해외 순방에 나설 때마다 DNA 정보를 남기지 않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요. 특히 지난 2019년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위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베트남으로 향하던 중 중국 난닝역 인근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며 흡연하는 모습이 전 세계 언론에 노출되며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이때 김 위원장이 담배를 피우는 동안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 부장은 공손히 잿더리를 들고 있는 장면이 포착되었죠. 이는 단순 의전을 넘어 담배에 묻은 타액을 통해 생체 정보가 새나갈 것을 방지하기 위한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지난 2018년 4월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 당시에도 북한 경호원들은 서명식을 하는 동안 김 위원장이 앉게 될 의자와 책상을 장갑을 끼고 꼼꼼히 소독하기도 했는데요. 이 역시 북한의 의료체계가 후진적인 상황에서 자칫 김 위원장이 바이러스에 감염될 경우 심각한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 나온 조치였습니다. 이렇듯 북한 당국이 김 위원장의 건강관리에 집중하는 상황에서 만약 김 위원장이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그 파급력은 상당할 수밖에 없죠. 한편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의 감염을 막기 위해 김 위원장의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마스크를 강제로 착용하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실제로 북한 매체에서 나오는 미디어를 보면 김정은 위원장 주변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북한군 간부들이 간격을 두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북한 당국이 공식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없다고 주장하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김 위원장의 감염을 막기 위해 북한이 갖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더욱이 북한이 평양을 중심으로 방역 체계를 집중하고 있는 점 또한 북한이 김 위원장의 감염 방지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인데요. 북한 전문가들에 따르면 북한의 전염병 대응이 혁명의 수뇌부 결사옹위라는 체제 논리에 따라 평양을 중심으로 집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평양 중심부 외에는 코로나19 진단 장비와 격리시설 등 지원이 없어 주민들만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러한 북한의 비상식적인 코로나19 통제 대응이 여러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먼저 현재 북한은 코로나19 방역에 과도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국경을 완전히 폐쇄하거나 바다로부터의 코로나19 유입 가능성까지 대비한다며 해안가를 끼고 있는 지역의 특성에 맞게 감시 초소들을 보다 강화한 것입니다. 또한 노동신문 등 관영 매체를 통해 비상 방역 전에 총력을 집중하여 인민의 안녕과 조국의 안전을 사수하자고 대대적으로 선전하는 등 전염병 확산을 극도로 경계하는 분위기죠. 아직까지 코로나19 확진자가 단 한 명도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북한이지만 내부적으로는 매우 비상 상황임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게다가 북한 당국은 중국에서 코로나19 방역 물품을 대거 들여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중국에서 열화상 카메라를 구입해 신의주나 해산 등 북중 접경 지역의 세관 등에 설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또한 평양을 제외한 전 지역의 기차와 버스 등 대중교통 운행을 중단하는 등 주민들의 이동을 원천 봉쇄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러한 북한 당국의 강압적 통제로 인해 북한 주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무역의 90%를 중국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북한이 방역을 위해 중국과의 무역을 사실상 중단하면서 굶어 죽는 사람이 나오고 주민들 사이에서 폭동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북한은 중국이 지원한 쌀 11만 톤을 코로나19에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주민들에게 배급하지 않고 항구에 그대로 방치한 것으로 알려졌죠. 이런 상황 탓에 국내외 북한 전문가들은 국제사회가 북한에 구호물품과 식량을 보내는 등 인도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는데요. 우리 정부 역시 북한에 백신을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죠.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직접 나서 북한과 백신을 나눠야 한다는 점을 언급한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북한은 한국을 포함해 외부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계속해서 고수하고 있는데요. 이런 입장을 강조하듯 최근 북한 노동신문도 없어도 살 수 있는 물자 때문에 국경 밖을 넘보다가 자식들을 죽이겠는가 아니면 버텨 견디면서 자식들을 살리겠냐며 방역 전선이 흔들리면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전선이 위태롭게 된다는 내용을 부각했습니다. 즉 이는 우리 정부의 코로나19 백신 지원을 포함해 외부로부터 아무런 도움도 받지 않을 것임을 거듭 밝힌 것이죠. 하지만 북한 당국의 이 같은 봉쇄 조치가 계속될 경우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또 다른 전염병이 유행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이 국제구호단체의 지원마저 거부하면서 코로나19 이전에 공급받았던 결핵치료제가 고갈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국제기구 관계자들도 북한 내 1차 항결핵제 공급이 최근 완전히 바닥나면서 겨울철 결핵이 급속히 퍼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한 구호단체 관계자는 결핵 환자 한 명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10명에서 많게는 15명에게 결핵을 퍼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죠. 따라서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경우 코로나19를 막으려다 북한 주민 상당수가 결핵에 노출돼 생명이 위험해질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코로나19 발생 이전에도 북한은 세계에서 결핵 환자가 가장 많은 국가 중 하나였습니다. 2016년 조사에 따르면 북한 인구 10만 명당 640명꼴로 결핵 환자가 발생할 정도였죠. 결국 김정은 위원장과 북한 최고위층이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공포로 인해 북한이 외부와 완전히 차단되면서 주민들은 생각하지도 못했던 피해까지 받게 된 셈입니다. 더구나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 북한 당국이 여전히
여전히 확진자가 한 명도 없다고 밝히고 있다는 것과는 반대로 실제 주민들 사이에서는 코로나19가 유행하고 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한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2월 함경북도에서 코로나19 의심 환자가 여러 명 발생했다고 전한 것입니다. 이들은 중국을 오가면서 밀무역을 하던 주민들이라고 알려졌죠. 이후 북한 당국은 중국과 맞닿은 신의주와 근처 5개 군을 봉쇄하는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의심 환자들을 치료하기는커녕 집에 대못을 박아 외부에 드나들지 못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편 북한이 코로나19 감염 상황을 있는 그대로 공개할 경우 후진적인 의료 및 사회 시스템이 여과 없이 대내외 공개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북한은 병원에서 전기와 상수도는 물론 코로나19를 정확히 진단할 수 있는 장비조차 충분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게다가 코로나19에 대해 정확히 진단한다고 하더라도 치료 방법 역시 마땅치 않죠. 따라서 북한 고위층 사이에서는 현재 의료체계 상황에서 코로나19 확진자를 발표할 경우 의료 후진국 이미지가 고착화될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아직 코로나 환자가 한 명도 없다는 북한 당국의 주장을 믿고 있는 북한 주민들이 사실은 확산세가 거세다는 것을 알게 될 경우 김정은 위원장의 체제와 권위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걱정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